포티2 어제 12월 6일에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아트리아 AI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1분 50초짜리 주행 영상을 공개했고요. 다음으로 1분 44초짜리 자동주차 영상을 공개했어요. 영상을 살펴보기 앞서서 공개한 시기가 되게 의미심장하죠. 지난 4일 목요일에 포티2 송창현 사장 사임이 수용되는데 이틀 만인 6일에, 그것도 주말 토요일에 기술 시연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아무래도 송창현 사장의 사임 배경으로 자율주행 기술 내지와 실패나 뚜렷한 성과의 부재 이런 것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올린 것 같죠. 기술 개발은 실패하지 않았고 우리도 테슬라와 같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서 증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송창현 사장의 공백으로 포티2 내부 직원들도 굉장히 동요하고 있을 거고, 또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현대차도 얘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불안감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포티2 조직을 다시 한번 안정화시키고 아트리아 AI가 실제 도로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표류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송창현 사장 사임 이후로 포티2과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롱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더십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지언정 그 조직 안에서 열심히 기술 개발만 해온 임직원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아트리아 AI가 실도로에서 작동하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우리 주변의 성실한 연구원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2의 아트리아 AI는 사실 제가 나름 오랫동안 말씀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뻑은 아니지만요, 이걸 처음 발표하는 플레우스 25 현장에도 있었고요, 저희 차플레이 채널에서도 9월부터 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었죠. 포티2 개발하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카메라 센서 8개를 이용해서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전방 레이더 1개를 추가로 달아서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엔드-투-엔드 방식이에요. 카메라로 본 장면을 AI가 인식하고 바로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는 것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처럼 단계별로 규칙을 짜서 코딩하는 룰 기반 방식이 아니어서 빨간불에는 멈춰!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방대한 주행 영상을 보고 AI가 이 상황에는 멈춰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고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400TOS MPU가 탑재됐다고 해요. 초당 40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당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컴퓨터 하드웨어 4.0이 대략 300에서 500TOPS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포티2 역시 테슬라 하드웨어 4.0급의 고성능 AI 컴퓨터를 차에 탑재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필수적인 하드웨어는 잘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와 도심에서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NOA 기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경로만 입력하면 내가 조작할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경로를 따라서 신호등도 건너가고 교차로도 통과하고 좌회전, 우회전, 차선 변경도 하면서 여기서 목적지까지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 성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최신 모델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포티2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소프트웨어 수준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먼저 도심도로 주행, 터널, 신호등 인식 파트로 시작합니다. 도심도로의 터널, 철제 구조물을 통과한 후 교통신호에 맞춰서 감속, 정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는 안양판교로 청계교 부근입니다. 시속 60km 속도 제한 도로고요, 테스트카도 역시 시속 60km에 딱 맞춰서 주행합니다. 지금 3차선에서 주행하면서 터널로 들어가고요, 갑자기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터널을 잘 통과해서 여기 하산훈 교차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차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원래 아이오닉 6라면 이게 과속 연동 앰비언트 라이트라서 내가 규정 속도를 위반해서 주행했을 때만 경고 목적으로 빨간불을 깜빡여주는데, 이 포티2 테스트카는 속도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 안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게 신호등의 빨간불을 이 차가 인식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감속을 시작해서 부드럽게 정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가 만약에 조금 왈칵 하면서 꽉 제동을 했다면 차체가 앞으로 쏠리는 노즈 다이브 현상이 발생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감속해서 여기 하산훈 교차로에서 익스플로러 뒤에 정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앞에 정차 있는 차가 없고 진짜 신호등만 보고 정지선에 맞춰서 차가 정차하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인식과 정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좌회전 차로 변경 파트입니다. 카메라로 신호등 상태를 파악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통과 후 경로 계획에 맞춰서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는 안양판교로 하기터널 입구 삼거리입니다. 저도 여기 근처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에 있는 미용실을 다녔어서 아주 자주 지나던 길인데요. 포티투다차도 여기 하기터널 입구 삼거리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좌회전하는 경로를 내비게이션 상에 입력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경로를 따라서 가면서 좌회전 신호를 인식하고 좌회전을 잘 합니다. 사실 지금 앞에 가는 레이가 차선을 안 지켰습니다. 차선을 안쪽으로 넘어서 제멋대로 좌회전을 해서 주행했는데 포티투다차는 앞에 레이가 차선을 이탈하든 아니든 최대한 차선 바깥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좌회전을 마치고 나서는 내비게이션 경로 계획에 맞춰서 오른쪽 방향지 시등을 넣고 차선 변경을 합니다.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보면 오른쪽에 차가 없는데 이걸 보고 빠르게 차선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가속해서 주행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 현대차에서 이런 게 되는 건 처음 봅니다. 신기하고 대단하네요. 자, 다음은 터널 구간 자동 속도 조절 회전교차로 통과 파트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도심 구간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시속 100km에서 30km까지 속도를 줄이고 차로 변경 후 회전교차로 구간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서 방향 고산터널 입구고요. 3차선에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 시속 100km에 맞춰서 터널 진입을 합니다. 터널에서 2차로를 달리고 있는 롯데마트 트럭 추월하고요. 이제 여기 경로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속도를 감속합니다. 고등동 쪽으로 빠지는 분홍색 차선으로 차선도 바꾸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고 여기부터 500m라고 아래쪽에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500m 동안은 시속 50km로 가라는 뜻인데 포티투다차는 시속 70km로 그냥 주행합니다. 지금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보면 분명히 50km 도로인 건 인식했어요. 깜빡깜빡이면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보면 뒤쪽에서 BMW 6 시리즈가 바짝 붙어오는 상황이고 과속 카메라는 앞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트리아 AI가 유도리 있게 살짝 더 속도를 높여서 주행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개인적으로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차선이 두 개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바로 차선을 오른쪽으로 비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속 30km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30km에 맞게 감속합니다. 6 시리즈 왼쪽으로 추월해서 지나가고요. 지금 여기 가짜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속 28km, 29km 제한 속도에 맞춰서만 그냥 지나가는데 이 다음에 진짜 과속 방지턱 앞에서는 속도를 19km까지 줄입니다. 진짜 과속 방지턱, 가짜 과속 방지턱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기능도 탑재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기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살짝 위험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좀 크게 돌았어요. 왼쪽에 차가 있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오른쪽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보면 지금 공간이 많거든요. 우리 사람이 운전했다면 오른쪽으로 더 바짝 붙어서 왼쪽에 오히려 여유 공간을 더 두고 주행을 했을 텐데 아직은 조금 사람답진 않게 그리고 좀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평계산로를 따라서 고등동에 있는 판교 반도 아이비밸리 지식산업센터 앞쪽을 쭉 직진해서 통과하는 장면은 스킵됐고요. 영상은 다시 고등삼거리에서 대양판교로 성남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도심 우회전, 근접 차량 대응, 차로 변경을 하는 파트인데요. 여기는 우회전을 하려면 3차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포티투다차는 법규에 맞춰서 3차로에 잘 들어와 있고요. 자기 앞에 횡단보도를 지나서 보행자 신호가 잠깐 초록불이라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버스가 튀어나옵니다. 여기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면 앞에 지금 포티투다차가 좀 답답하니까 버스가 2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서 지금 추월해서 우회전을 합니다. 버스가 위험하게 법규 위반을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포티투다차는 침착하게 법규를 잘 지켜서 우회전했고요. 이런 거 보면 사람보다 낫다 싶기도 합니다. 우회전한 이후 5차선으로 차선을 하나 왼쪽으로 옮기고요. 이때 흰색 K8이 골목에서 나오는데 살짝 크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차 앞부분이 살짝 포티투다차가 가고 있는 5차선에 근접해진 상황. 핸들을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K8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향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네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경로 계획에 맞춰서 차선을 다시 한번 왼쪽으로 4차선으로 옮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틴 트래블도 보여줍니다. 이전 방문 기록을 바탕으로 주차장 입구를 통과한 후 주차장 내부에 비어있는 주차칸에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능이고요. 주차장 내 보행자, 차량을 인식하고 스스로 회피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내비게이션 지도가 경로 안내를 중단하기 때문에 이전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들어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가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는 거고요. 여기는 백운호수 제방 공영 주차장입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의 진짜 생활 환경, 복잡한 지하 주차장에서 테스트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테스트 영상도 추후에 올라올 걸로 기대하고요. 일단은 차단기 충분히 속도를
속도를 줄여서 잘 통과하고 앞에 남성 한 분이 걸어가시는데 위협되지 않게 천천히 뒤따라가면서 시속 7km로 주행합니다. 좌회전에서 A 주차장 쪽으로 잘 꺾었고요. 이제 디스플레이에 보면 이 차가 인식한 주차 공간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오, 꽤 제대로 인식하죠? 여기 지금 우회전에서 투싼 TL 왼쪽으로 주차 공간이 2개 있는 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따로 탭하지 않았는데 차가 스스로 주차 공간을 선택해서 주차를 시작합니다. 루틴 트래블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주차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특정 구역을 찾아서 주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차까지 한 번에 넣지는 못했지만 한 번 더 수정한 이후에 주차까지 제대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차가 스스로 잘 운전한 부분도 있었고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장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포티2 처음으로 유튜브에 공개한 실도로주행 영상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동안 개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도로, 많은 분들이 출퇴근길에 경험하실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국 FSD 커밍 순 영상을 올릴 때 잠원 한강공원에서 출발해서 압구정 골목을 지나서 도산대로를 거쳐서 가로수길을 지나서 다시 잠원 한강공원으로 주행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영상을 보면 압구정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강남도로는 진짜 복잡하고 가로수길 정신없고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주행하는 도로랑 다름없는 도로를 차가 스스로 잘 주행하는구나, 진짜 실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아트리아 AI는 그에 비해서는 확실히 스트레스가 좀 없는 구간에서 주행을 했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한 구간에서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남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테스트 영상 공개하실 때는 그런 스트레스가 심한 구간에서의 테스트 영상도 만들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번거로우시면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면 돼요. 저한테 차 하루만 시승시켜 주시면 제가 서울 강남, 인천 부평, 대전 둔산동, 광주 충장로,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싹 다 돌아다녀 보면서 직접 경험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일로 언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이었죠. 지금 영상을 보면 중앙화면에서 이 차가 지금 어떤 길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몇 차선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로상 몇 차선을 타는 게 좋은지까지 추천을 해주는 차세대 지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하고 있는 솔맵으로 보이는데요. 이름부터 솔 플러스 맵입니다. 단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솔에 지도 맵을 더해서 모든 지도를 단 하나로 통합했다는 거죠. 차량용 지도는 크게 SD맵, ADAS 맵, HD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SD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내비게이션 지도예요. 도로, 건물, 랜드마크, 산이나 강 같은 지리 정보가 대략적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거죠. ADAS 맵은 SD맵에 비해서 위치 정확도가 더 높아진 맵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조 기능 구현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고도, 공률, 제한속도 등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HD맵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고정밀 지도입니다. 도로, 차선, 측위의 세 단계 계층 구조로 구성되는데 위상, 진행 방향, 도로 유형, 폭, 속도, 교통시도, 표지판 이런 정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그냥 수집되는 게 아니죠. 라이다부터 카메라, 레이더, GPS 장치를 다 탑재한 특수 차량이 도로를 실제로 주행하면서 수집하는 겁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요, 현대오토에버는 투싼을 개조해서 카메라 5대, 라이다 10개를 달아서 이런 NFS 차량 30대를 만들어서 매일 전국을 돌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35만 킬로미터 길의 도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HD맵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 특수 차량 30대가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최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지도 최신화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HD맵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SD 플러스 맵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D맵은 사실 자율주행차가 센서를 읽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 덩어리다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굳이 볼 필요 없는 정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쓰는 내비게이션 지도 SD맵에 HD맵의 핵심적인 장점만 쏙 뽑아서 합쳤다는 겁니다. 차선 정보라든지 표지판, 노면 표시 이런 것들만 SD맵에 더해놨다는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이 세 가지 맵, SD맵, ADAS 맵, SD 플러스 맵을 하나로 통합해서 단 하나의 맵, 솔맵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티2 차의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대왕판교로나 이런 도로를 주행할 때 기존 지도에도 나와있던 정보, 도로의 정체 구간 정보라든지 몇 미터 뒤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잘
잘 나와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내 차가 지금 몇 차선에 있는지, 앞으로 경로상 몇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훨씬 스마트한 지도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무를 표현하는 그래픽이나 차선을 변경할 때의 그래픽이나 이런 걸 보면 좀 투박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솔맵이 다 완성되고 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이 솔맵은 아트리아 AI가 장착된 차세대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에 플레우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현대차 그룹 신차들이면 다 적용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국내에 있는 모든 내비게이션 중에서는 확실히 최고 수준을 보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요즘 중국 가보면 저희가 가서 시승해봤던 차들도 그랬지만 중국 차들이 이런 차로 단위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좀 부러웠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차도 내비게이션에서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42닷의 아트리아 AI 실도로 시연 영상을 보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리더가 바뀌고 조직이 흔들릴 때 가장 불안한 건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분들일 겁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봤을 때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복잡한 강남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판교 외곽이었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들이 잘 다듬어지고 더 개선돼서 앞으로 나올 현대차들에 빠르게 탑재되기를 기대해보고요. 송창현 전 사장은 2027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어쨌든 이제는 리더가 바뀌니까요. 현대속도 해봤어? 라는 말 있잖아요. 늦었어도 위기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걸 따라잡는 게 바로 현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욱 개발 속도를 높여서 아트리아 AI를 내년에 나오는 차세대 현대차들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